아, 이게 뭐야? 아이씨,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아, 진짜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 아이씨, 진짜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좀 겪은 황당했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캐나다의 거주 형태 중 타운하우스, 즉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거주하는 집이 바로 그 타운하우스입니다. 저희 같은 거주 형태의 타운하우스에서는 보통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가라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자기 집 건물 안에 있고 그 가라지 안에 자기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라지 앞에 차를 추가로 한 대 또는 그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차가 2대 이상 있는 집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타운하우스 건물 주변으로는 거주자의 집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별도의 방문객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방문객 주차장에서는 거주자의 차를 주차할 수는 없으며 대부분 방문객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은 거주자로부터 방문 패스를 전달받아서 주차한 차량에 표시를 하여 해당 차량이 방문객 차량임을 증명합니다. 보통 이러한 규칙은 이 타운하우스의 집주인들의 단체로 이루어진 스트라타에서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러한 운영 방침이 거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고 충분한 안내 고지 없이 대표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바로 시행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스트라타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거주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트라타는 보통 우리말로 하면 주민자치단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요, 이 단체가 이러한 타운하우스의 단지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업체를 찾아 이에 관해 용역을 주고 그 업체에서는 이 타운하우스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할 업체, 즉 관리사무소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를 관리, 운영 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회사에서는 이 타운하우스 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지붕의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이나 건물의 페인트 작업이나 또는 잔디나 나무를 관리하는 등의 작업 등을 외부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거주민들의 요청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대응을 하는 등의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스트라타에서 이 방문객 주차장 운영 방침을 변경하면서 거주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규칙을 시행하고 이것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딱지를 발급하면서 벌금을 80불이나 추징하는 바람에 거주자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려면 해당 운영 방침의 시행에 대해 모든 거주민들에게 안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방문객 패스를 모든 거주민에게 전달을 먼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해당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이에 거주민들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새로운 운영 방침에 따라 방문객 주차장에 아무런 방문 패스 없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저희처럼 방문객 주차 패스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알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변경된 방문객 주차 운영 방침에 대해서 전혀 전달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문 패스를 해당 방문객 차량에 거치하지 못했고, 또 그에 따라서 스트라타에서 방문객 주차 관리를 의뢰한 해당 업체에서부터는 주차 위반 딱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주차 패스도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주차장 안내 사인도 우리가 단지 내에 진입하면서 집으로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총 3개 방문객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무런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방문한 그 지인분들도 그분들이 주차한 주차장에 아무런 안내 표지 내용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지인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돌아가려고 그분들 차로 왔을 때 일행 중 한 분이 앞유리창에 뭔가 꼽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주차 딱지를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주차 위반 딱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즉 다시 말해서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차비를 지불하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야, 이렇게도 사기를 치는구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기 당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좀 찜찜해서 우리 방문객이 주차했던 그 주차장과 우리 집 주변 방문객 주차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여전히 아무런 내용을 찾아할 수가 없어서 야, 정말 깜짝같이 속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몰라서 좀 더 다른 곳의 방문객 주차장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방문객 주차장보다 조금 더 큰 다른 방문객 주차장에 가보니 갑자기 이런 사인판이 떡하니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내판에 우리 방문객이 받은 주차 위반 딱지의 발급회사 이름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스트라타에 연락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빌라 단지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실 그냥 바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곳 타운하우스 단지에는 이러한 관리사무소가 단지 내에 없습니다. 저희 타운하우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런 타운하우스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 드린 그 스트라타로부터 관리 운영 외주를 받은 업체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담당자를 스트라타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그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에서 큰 가지가 부러져 떨어져서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본네트하고 앞범퍼를 파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차가 그때 당시 이제 막 뽑은 지 한 2-3달밖에 안 된 새 차였는데 정말 황당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그 상황을 알지 못했고 그걸 발견한 이웃집에서 저희 집에 와서 알려주는 바람에 큰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우리 차를 파손시켰다는 것을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웃은 우리에게 스트라타에 연락하면 스트라타에서 자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희는 처음으로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는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여러 차례 연락해서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그 스트라타 매니저는 먼저 카세타 같은 곳에 가서 내 보험으로 먼저 접수를 하고 견적을 받은 후에 자기들한테 연락을 하면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수십 번 남기고 별 난리를 다 쳐봤지만 결국 그 스트라타 매니저하고는 다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제 보험으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300불을 날리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스트라타 대표하고도 연락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스트라타에서는 그렇게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스트라타에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뭐 제가 직접 차를 손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 스트라타 매니저가 엉뚱하게 안내를 하는 바람에 결국 생돈만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로 또다시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전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수차례 연락하고 메시지를 남겨도 역시 답이 없습니다. 사람 정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거죠. 열받고 그래서 그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버텨볼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 주차 딱지가 우리 앞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방문객 각각의 차주 앞으로 발급이 된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그렇게 주차비를 안 낼 경우 해당 업체에서 해당 차량의 오너 앞으로 추후 신용 관련한 크레딧 유니언에 클레임을 걸어서 결국 해당 차주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곳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는 신용에 대한 문제가 매우 민감해서 추후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차를 매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 또는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을 때도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그 신용 크레딧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저희 집에 방문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주차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신용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거나 깎이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딱지가 우리 앞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뭐 끝까지 버텨보거나 끝까지 싸워보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황당하게 10일 안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80불에서 120불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날강도 같은 놈들도 아니고 이거 지들이 무슨 경찰이야? 아니면 무슨 아니 국가 정부야? 무슨 완전 미친놈들 아니야. 도대체 처음부터 이 80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지들 맘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무슨 120불을 내라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는 방문객이 받은 딱지가 2개거든요. 그러면 160불을 내야 하고 또 기한 내에 안 내면 240불을 내. 이런 무슨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락도 안 돼.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쌩 난리를 치고 그러던 중에 한 4일 정도 지나서 그 해당 스트라타 매니저로부터 이메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자기들은 이 방문객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이미 충분히 고지를 했고 방문객 패스를 모두 다 거주자한테 전달했고 또 이 시행 자체를 7월 15일부터 실시를 했고 그리고 발급된 주차 위반 딱지는 적법한 절차로 인해 해당 관리 업체에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그런 사무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화가 머리 더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주차장에 가서 확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다 뿌리채 뽑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이 매니저가 있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냥 담판을 줘?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야 이거 그냥 경찰서에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 주차 딱지를 발급한 업체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은 후에 결국 그 주차 딱지 발급에 대해서 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려워.
그에 대해서 한참 왈가불가 하는 동안에 정말 기분도 많이 상하고 열도 많이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또다시 스트라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종종 이러한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의 거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트라타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스트라타는 만들어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한국이어서 아니면 미국 또는 캐나다여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살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그게 어느 나라, 어느 장소든 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스트라타의 얼굴을 붉히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한국의 아파트 관리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기분 많이 안 좋고 뭐 화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받고 뭐 그러긴 했지만 다행히 주차 딱지는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즐겁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울러 좋아요 버튼하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